대머리들이 고집이 세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고집이 세니까. 고집 세지. 다시는 이거 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왜 없어? 우리가 왜, 머리 빠지니까 있지. 어? 머리 빠지니까 약만 자꾸 쓸라 그러잖아. 약도 좋지만, 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갖고, 여기 쑥 내보내본다니까. 내 생각이 유해지면요, 약발이 받거든요. 근데 약발보다 또 네 생각이 더 지독하면 약발이 안 받아요. 우리는 약이 우리한테 모든 해결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요 소리부터 하거든요. 치료가 되려면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안정을 안 취하면 약을 퍼부어도 안 돼요. 이렇게 너의 정서부터 잡아야 그 다음에 약발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머리카락도 우리 공부하던 도반들이 몇 명 있었죠. 왜 모자를 못 벗는 사람들. 와가지고 본문 듣는데요. 지금 모자를 딱 쓰고 있어요. 또 창도 이만하게 있는 거 모양이. 이게 그걸 벗으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살살 나왔거든. 그래갖고 이걸 벗어버리고 다녔는데, 이제, 일반 머리가 돼가 있단 말이죠. 그래. 그 사람의 지금 영양이 제일 문제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치유를 하는데도 네 자신의 치유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빠진 거를 이 치유를 하면 금방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신한테 먼저 달리가 있어요. 네 영혼의 에너지부터 충만하고 이런 기운이 충만할 때 모든 걸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나게 빠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몸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와갖고 강의를 들으면 그냥 낫는 이유가 너의 기운부터 키워야 된다 이거죠. 내가 상대들한테 불만을 하는 것부터 없애고, 불만을 하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낫으려고 하면 불만부터 없애고, 없애기 위해서 바른 걸 알면 불만을 안 해지지 않느냐.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그러니까 이게 치료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바르고 막 미기고 이래야 치료되는 줄 아는데, 환자 치료는 제일 먼저 네 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네 기운이 돌게끔 이는 에너지를 먼저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네가 변화를 일어나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최고의 치유법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상행 부분은 약으로 또 치료를 하면 더 빠르다 이거죠. 흉터도 안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약으로 갖고 계속 습도를 조정하고 뭐를 해줌으로써 완쾌되는 게 더 모양이 좋게 완쾌되는 것이고, 그게 치유예요. 이게 병원이라 하니까 저쪽에 있거든요. 정부에 허가낸 데만 병원인 줄 아는데 병원은 어디든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식인들 있잖아요. 박사들, 지식인들. 이 다 병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부한 것이 뭔가 이게 치우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그만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나서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이렇게 내가 어떤 기운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멘토가 되면 너한테 와서 낫습니다. 근데 왜 저게 보면은 무슨 대학? 동국대학은 조계종 대학이죠. 이 대학의 이 교수들이 엄청나게 기운이 센 사람들입니다. 중은 그 기운이 안 돼요. 중기운. 동국대 교수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을 안 쓰는 겁니다. 못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강의 나가가지고 이 강의를 하면요, 중들 못 따라옵니다.
학식으로 전부 다 이 연구를 하고 학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강의를 하면 이 사람들이 풀어나가면 중들 아야 소리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중생들이 왜 안 찾아가고 그게 원력을 왜 못 썼느냐? 그분들은 신장이 없고 힘이 없냐? 있습니다. 학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영문이 터지는 게 아니고 네 말로 갖고 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찾아가냐? 축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신들하고 같이 왜 안 하고 학식만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원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중들은 왜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영이 이렇게 접하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이 학식이 많은 중은 영이 잘 안 터져요. 무시간 중 있죠. 이거는 토굴에 들어가고 쪼는 거죠. 지식은 안 갖추고.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무식하게 지랄하니까 내라도 안 도와주면 안 되겠거든, 저게. 그래가지고 이게 차고 들어오는 거거든. 이 신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러니까 내는 공부도 안 했는데 땅 밑을 보고 이야기를 다 하고, 뭐가 하거든요. 학식이 없으니까 내라도 가갖고 너한테 힘을 줘야지 중생들이 찾아올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 능력을 가지고 조상이 차고 들어서 이걸 부리고 있는 것이고, 이 도술이 없으면 아무도 안 찾아와요. 이 도술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식을 갖추는 사람들은 이 학식 속에 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이 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도수를 받으려면 네가 식을 가진 걸 다 내필 보여야 돼. 그거 다 내필 수가 없잖아. 괜히 배운 게라. 그러면 이 무식하면 신들이 차고 들어와갖고 니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식을 많이 가지면 너의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신들이 들어와서 이 작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라. 몸을 안 차고 들고 뒤에 있으니까 네가 지식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관리를 하면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심이거든요. 지식인들은 다 도인이에요. 도인인데 그 도의 힘을 쓸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찾아와서 어려움을 토로하면 이걸 네가 받아줘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축원을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 모지람을 갖추십시오. 요래하면 내가 기도하면 당장 들어줘요. 내가 이 사람한테 법을 줘놨고 바르게 우리는 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겼으니 그러니까 이 정법 공부를 하면 이것이 막 당긴단 말이죠. 이렇게 이 법을 쓰는 거예요. 이 법에 진리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못 내려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법을 소화를 해가지고 너한테 어려운 자가 찾아오면 너가 이것을 명단을 받아서 하늘에 구하고 이걸 도와달라 해라. 그리고 이자한테 법을 내려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라. 이게 정확하게 떴습니다. 네가 100일 동안 이렇게 해라. 지금의 어느 정도 되는 이 아픔과 어려움은요, 네가 100일 동안 정확하게 공부하는 노력을 시켜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치유법이에요. 100일 동안 네 모지람을 갖추고 그것이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걸 100일 동안 3개 이상 열심히 들어라. 그럼 100일 동안 네가 열심히 듣는 동안에 지금 나서면 될 거 아니냐. 법을 줄 알아야 그걸 따르는 자는 듣는다 이 말이죠. 근데 법을 줬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농구에 나놓고 안 들었잖아요. 안 들어요.
그게 말이 법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그건 지식인한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정리를 해서 내가 들으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너는 이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분별이 나는 게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게 정리를 해놓고 이런 본문도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이제 케어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이 법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이끄는 사회가 돼야 이게 맞는 것이지. 무식한 자가 도술이나 뭐 재주가 좀 있다고 사회를 이끄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이 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면서 이 사회가 바르게 잡혀야 되는 것이 이게 정확한 방법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한테 이 법의 힘을 줄 것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너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지금 네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너희들은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게 살아야만 너희들이 인생을 빛나게 산다 이 말이죠. 왜? 백성들의 피땀으로 아주 희생 속에 이루어오는 경제로 갖고 너희들이 지식을 갖추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갖춘 지식은 인류의 희생 속에 나온 것을 너희들이 지금 흡수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백성들한테 득되게 하고 인류의 득되는 인생을 살아야 너가 빛날 것이지. 너 지식으로 잘났다라고 그렇게 헤맨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백성들이 어렵게 살면서 이룬 이러한 경제를 쓰면서 그 힘을 쓰면서 내가 갖췄으면 너희들은 백성들한테 그 어디를 갚아야 돼. 너희들 우수해진 그 자체가 너희들은 천상으로 또 갈 수 있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한테 어디를 갚아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백성이 존경하죠. 이때 천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 이 힘을 받아야 백성이 들고 일나야 너희들이 천상 가요. 인류가 들고 일나면 이거는 더 천상 가고 더 천상. 요새는 사랑하다가 뭐 더 사랑이라며. 그래서 더 그레이트 러브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식인들이 뭔 줄 좀 알아야 돼. 너희들은 하늘의 일꾼들이에요. 너무 이런 그 앞에 이렇게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이분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런 힘이 안 나왔던 겁니다. 이제는 후천 시대가 돌아오고 이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당신들은 기다리고 있은 것인데 내가 이 법을 들고 나와서 이 사회가 이런 것이다 지식인들을 이렇다라고 하니까 저거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그걸 들어보고는 건방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방지다 하면서 틀린 말을 하느냐 하니까 틀린 말은 없더라고. 자우지간 그래도 건방지더라고. 너희들 통솔하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 힘을 받을 수 있냐? 인정할 건 해야죠. 우리가 이걸 듣기에 이런 것을 어떻게 설할 수 있느냐 하는 인정할 건 해야지. 어째 인정을 안 하려고 뜨냐. 그럼 넌 좀 있다고 말해. 이래 되는 거죠. 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쓸 때 뒤를 따르게 돼 있거든. 왜 그 천태종이요 왜 일어났어요? 천도 해먹고 일어나. 귀신 팔아가. 그러니까 저쪽에 조계종이 귀신 팔아갖고 안 일어나고 다 학식을 갖추는다고 어깨 힘줬거든요. 우리가 정통불교라고. 그래 놔놓고 조금 있으니 천태종이 엄청나게 힘을 갖거든요. 돈을 벌어가. 그러니까 우리도 천도 해보자.
이래가 따라간 거예요. 어? 그리고 천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 경제를 끌어모으는 거죠. 기신파라가. 이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라, 이 말이지. 너희들한테 힘을 주려고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 받아들여서 힘을 갖추어서, 이 힘으로 앞으로 백성들한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천도 해갖고 귀신 팔아갖고 돈만 벌다 보니까, 전부 다 니고 내고 귀신 팔아가 돈 벌라고 드니까, 이제 그 법 싹 끄덕분데.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천도를 하라 이하거든. 아무 일 없을 때는 하지 말고 내가 아프면 천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 천도하면 낫느냐고 물어야 돼요. 천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면 얼마를 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계약을 한 겁니다. 그걸 녹음을 해놔야 돼. 계약서 쓰자하면 천도 안 하려 그래요. 돈 받고 안 해줄라 그래. 그거 안 한다고. 근데 그걸 녹음을 해놓으면 이게 계약서 쓴 겁니다. 그래 천도 하세요. 돈 주고. 천도 했는데도 안 나섰다. 그러면 대빵 검찰에 딱 신고해야 돼, 이런 거는. 신고하면 검찰에 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변명을 하잖아요. 요때 니 기운 다 걷어집니다. 검찰이 신장이거든. 내가 그렇게 쓸 거거든. 너희들이 할 짓을 좀 해야 되는 기라.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라고 그걸 무수하면 안 되고, 검찰이라 하면 너희들이 신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회를 만지는데 신장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게라 지금. 그는 법을 지금 다 내놔줄 거거든. 내 말대로 따르면 기가 차게 이게 가지고 있던 저 도술 있잖아요. 어지간한 거에 못 들었잖아. 너 그때부터 기운 싹거든. 물리 줘라. 그리고 이 현혹을 행 이 대가까지 지불해라. 딱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손해변상까지 딱 처리해줘야 돼. 그럼 내가 1,000만원 받았다. 손해변상 2,000만원 해가 3,000만원 줘버려야 돼. 주라고 명령이 딱 떨어져야 돼. 그래야 그런 짓을 안 하죠. 이전에 이제 털 같은 것도 하나의 센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슴이나 다리에 털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털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털이 이제 보기가 싫다 하여 필요 없다고 느껴하고 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털이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게 다른 공부 방법 있는지 없는지 좀 풀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람의 머리털이 있고, 코털이 있고, 눈썹이 있고, 이런 몸에도 이 털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털은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죠. 이유 없이 털 안 납니다. 이 털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가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쓸 수 있는 연장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잘못 쓸 때는 제거해버리죠. 잘못 쓸 때 제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 안에 털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문지도 걸러야 되고, 들어가면 나오면 이렇게 갖고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조절을 하면서 온도도 많이 내보내지면 안 되니까 이 조절을 하는 것도 털이 해요. 그러면 이 센서 역할도 털이, 이 코 안에 센서 역할은 이 코털이 한단 말이죠. 코 안에 털들이. 한 번에 많이 뽑아버리면, 그러면 제 역할을 못 해갖고 다른 병이 와요. 코 안에 시험 있는 이 털도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뭔가 제거를 해도 절대 30%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서 요런 것들도 깎을 때도 조금씩 잘라주면서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씩 잘라주는 역할은 해도 없애지는 마라.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이 털이 많이 나죠. 매끈하게 좀 뽑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 몸에 털이 있는 사람들 보통 이래 보면 여기에 우리가 뭔가 다른 냄새 제거가 털이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이 털이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이 털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죠.
제모를 하되 싸게 버리면 나중에 피부병이 올 수 있고 뭔가 다른 거를 방지해 주는 걸 처리해 줘야 될 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이 머리도 이 머리카락을 잘 쓰면 이것이 자연에 오는 센서도 될 수 있고 머리카락이 여기 전부 다 이 기운을 살리는 게 연결이 돼 갖고 있습니다. 인체에 전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게 시험과 털 이런 거 사람 인체에 난 것들은 한 번에 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잘 관리하면서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고 그래 우리가 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털은 다르고 이쪽에 사계가 있는 지방에 사는 사람의 털이 다르고 이게 나무가지에 그 서양에 있는 사람들의 나는 털이 다르고 이 뿌리에 사는 사람들의 나는 털이 달라요. 요런 거를 가지런하게 손질을 잘 해가면서 잘 보존해가며 잘 쓰는 게 맞지. 싹 없애버리면 이것 때문에 다른 질병이 와요. 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나는 것이 아니고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다르니까 그건 흉이 되는 게 아닌가. 내 몸을 위해서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 다스려 가지고 가지런하게 잘 보존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갖고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 날 미용실에 가니까 미용사님께서 머리가 이렇게 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시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머리가 나오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어저께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처럼 머리가 다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제 남편 되돌리게 하고 싶다고. 정법 공부하면서 머리 난 사람 많아요? 머리를 처음에 올 때는 모자를 쓰고 왔어. 쓰고 하도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쓰고 먹고, 스님 앞에 공부하러 와놓고 쓰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언제는 벗었는데 다 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기운이 바르게 돌면은 머리도 새로 나요. 기운이 잘 돌면. 근데 기운이 막혀 있으면 머리가 안 나는 거지. 생산될 때 생산이 안 되고, 그렇게 돼서, 이게, 뭔가, 안 좋은 환경이 많은데,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요. 응? 그래서 이 얼굴도 이뻐지고, 이거 전부 다 돌아오는 거야. 시커먼 게 포해지고, 다 살아난단 말이죠. 왜? 네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네 육신이 변해. 내 영혼의 질량이 아주 그 기운이 떨어지면 내 육신의 기운도 떨어지게 돼 있고, 이제 우리 영혼이 너한테는 태양이에요.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져야 그래야지 세포도 살아나고 창의력도 일어나고 분별력도 좋아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네 영혼의 질량이 모질해갖고 자꾸 짜부러 들면 뭐를 해도 안 돼. 그 세포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한테 몸에 징크스가 있는 것을 몸을 살릴라 하지 말고 네 영혼의 모질함을 갖추어라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가 바르게 돌면 해결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네 영혼의 질량에 달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거든요. 육신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이 영혼이 담고 있음에 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일을 하는데 연장이지, 너는 영혼이 너예요. 영혼을 충만하게 기운을 살려야 된다. 그 살리는 방법은 지식을 갖추고, 일반 지식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내가 크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진리를 내가 얻었을 때 이것이 빛이 나고 발복할 수 있고 이제 활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내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자꾸 이렇게 보충을 해야. 지식은 영혼이 먹는 거지 너 육신이 먹는 게 아니에요. 육식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전달하는
연장이다 이 말이죠. 육신은. 지식은 영혼으로 들어가요. 눈으로 보고 들어가면, 귀로 듣고 들어가면, 감각으로 이 육신을 받아서 들어가면 네 영혼에 가는 거예요. 영혼에 가서 영혼에서 전부 다 이걸 받아들이 가지고 영혼에서 어떤 환경이 일으키면 이것이 육신으로 다시 나와갖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해요. 사이간자를 두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동물이 아니고, 동물은 그냥 뭐 오니까 짖으면 되고 뭐 하면 되지만, 인간은 다양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방출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양하게 가져 들어와갖고 안에서 만진단 말이죠, 영혼이. 이래서 자연을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일용할 양식, 이것은 모든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게 동물은 모든 그런 거를 갖다 이어가지고 재생산하는 게 없어요. 인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이 양식을 달라. 이것이 음식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영혼의 양식이고,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을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힘으로 또 지식을 배출하는 게,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 지식을 생산합니다. 신도 생산 못하고, 저 동물도 생산 못해요. 지식은 인간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인간이 흡수하고 또 재생산해갖고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수천 년 동안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오늘날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 이것이 지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이 지식이 얼마나 큰 에너지고 기운인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변하게 하고 인류를 변하게 하고 우주를 변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이제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모자라면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질량을 못 살아요. 그러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 우리가 또 재생산해야 되고, 그래야 또 자연의 미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식을 재생산하지 못하면 후손들이 미칩니다. 이제. 길을 몰라서. 그게 선배들이 지금 특수 지식을 재생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후배들이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X세대들이 길을 못 찾아 환장을 하고, 디지털이 길을 못 찾아갖고 미치고 죽고 싶고 뭐 이런 판이라 지금. 그 베이비 부모들이 너희들이 생산해야 될 지식을 생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베이비 부모들이 항상 질량만 갖다 해야만 되었지, 너희들이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걸 생산해야 될 때 생산을 못해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도반으로 만나서 전부 다 도를 같이 나누고 길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같이 해야 될 때 이 역할을 못 해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면 다시 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답이 나올 때 이것이 인류에 공급을 해서 인류가 다시 운행되게 돼가 있거든 지금. 국제사회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술대회도 하고 무슨 또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안건을 꺼내갖고 어떤 말이 또 나오는가, 어떤 지식으로 또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뭔가 한마디를 꺼내는가, 이걸 막 국제사회들이 막 모여서 또 연구 또 논하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맨 책에 있던 거, 역사로 이때까지 꿈이 났던 거,
이런 걸 보고 빅토르 갖고 말만 몇 마디 하지 새로운 연구가 안 나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뜨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미치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이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5천년 만에 깨어난 홍익 인간들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패러다임. 모든 분야에서 이때까지 살아나가던 그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답을 꺼내서 정리를 내가 세상에 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어나는 거지. 질량 떨어지는 일을 하고 내가 질량 있게 살라고 달라들면 되나요? 안 되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네. 머리를 기르는 데 대한 의미를 이제 기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이 민족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소중해요. 머리가 예를 들면 동물을 치면 머리카락을 잘 다뤄갖고 쫙 깃들어 세운 놈이 대장입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꾸시리 하잖아요. 절마는 쫙 뒤에 있는 놈이거든, 저거. 이게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왕실에서 표현을 할 때 머리를 어떻게 손질해가지고 뭐를 꼽았느냐, 장식에 따라서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옷을 무엇을 입었냐, 머리를 어떻게 했냐, 거기에다가 무엇을 올렸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신분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양에는 전부 다 여기에다 짝대기를 뭘 껐냐 요거에 따라서 이런 걸 만들었지만 우리는 생긴 모양 그 자체로 해갖고 너가 머리를 잘랐다 죄인 요래 되는 거죠. 머리를 자르는 것은 어떤 죄인이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게 왜 2차 대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머리부터 잘렸느냐, 머리가 안 잘렸으면은 우리는 유교가 안 일어났어요. 이 원리도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일본이 들어와갖고 머리부터 좀 자른 겁니다. 서양 문물을 갖다 들려갖고 머리부터 스스로 다 자르게 만들어놨든지 잘라버렸든지 지금 다 잘라버렸던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인류의 지금 죄인이에요. 인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인류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갖고 지금 피바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너희들은 잘났다고 부채에 붙이고 머리는 손질하고 머리 손질하고 있는 사람은요 살기가 개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왕실이라든지 시간이 많다든지 그러니까 창포에 머리 감고 뭐를 갖다 잘 발라서 잘 빗어 여미고 이지랄하는 거거든요. 이게. 노동자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샷깎아 뿌린 거거든 이게. 근데 우리가 산에 여자들이 머리를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보다는 안 죽는 대신에 삭발하고 산에 들어갔던 겁니다. 안 죽는 대신에.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수행을 하는 것은 여자가 수행을 한다. 삭발하고 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자로서는. 남자도 수행을 하는 때는 머리를 밀고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 사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전부 다 머리 깎고 들어갔다라는 게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니 잘났다고 하다가 전부 다 왕따가 되고 세상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간 게 절이에요. 이걸 잘 모르고 이 깊이를 모르고 그냥 그 절을 갖다가 위신을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절에 가면 이게 전부 다 도통한 거 마냥 세상에 전부 다 세상 거를 다 버리고 간 거 마냥 버리고 가기는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쫓겨간 거예요. 근데 지가 잘난 것 때문에 그래요. 지가 잘난 거. 그래서 쫓기 들어갔는데 절에 들어가가지고도 내가 아직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 머리를 못 기르게 돼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욕심을 다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머리하고 신경을 안 씁니다. 다 놓고 나면 머리는 신경을 안 써. 그는 집착을 안 갖는다 이 말이죠. 이게 머리가 길어버리니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요새 거로 돌아가자고 이제 너무 또 방대해지니까 지금 우리가 여자분들이 머리 손질을 잘하고 나면 사람 달리 보입니다. 머리 손질을 잘하고 나면. 근데 머리를 갖다 쑥뚝 잘라버리면 왜 잘랐노 이래 되거든. 시원하기는 하다. 이래 시원. 여자들이 마음이 움직일 때 머리를 붙들고 뭐 엉뚱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일 때 쑥뚝 잘라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움직여서 이렇게 지금 갈 바를 못 잡는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니까 머리를 지금 손대는 거거든요. 머리를 자르고 나면 네가 천박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진 거가 되는 거죠. 기운이. 그럴 때 이제 머리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운이 왕성할 때는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를 손질을 잘해요. 손질을 잘하는데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잘라야 돼요. 요런 게 지금 자동으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이게 뭐 언제 머리는 카터 쳤어 막 그냥 잘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너는 기운이 떨어졌다가 지금 그 자르고 난끼네 또 그 신분으로 그 신분에서 기운이 좋아진 거지 전의 신분은 아닌 겁니다. 신분이 하향 여기에서 네가 여기에서는 신분이 돼하는 거죠. 요래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자르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를 때는 고르는 거하고 자르는 거 틀려요. 고르는 거. 여기 너무 기니까 조금 이렇게 다듬는 거하고 순폭 자르는 거 틀려요. 한 번에 급변화를 시키는 것은 네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거다. 이런 거죠.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는 우리 상태를 나타내고 우리 위치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고 이런 거 하나의 지도자들의 벼슬이기 때문에 이 벼슬을 한 불에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을 미는 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 그죠? 한복을 입고 요새 문화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있죠. 춤추고 뭐 이렇게 하니까 춤추는 게 누가 추는 게 제일 좋아요? 여자가 추는 게 좋죠. 여자가 왜 좋겠어요? 머리를 기르고 있거든요. 남자는 머리 다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춤춘다고 막 손을 이게 삼에 해요. 남자도 무용가. 근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게 머리를 자른 놈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머리를 갖다가 이 가짜라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을 잘 털어가지고 탁 해갖고 뭔가 정리를 딱 하고 이 참 보기 좋아요 이게. 근데 머리는 스포츠 행기 이지라는 뭐 깍두기가 노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여기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지금 무용을 이렇게 해도 여자들은 머리가 그냥 있잖아요. 머리가 그냥 있고 뭐 고무 신으면 코고무신 신으면 되고 요 한복을 딱 입으니까 맵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선춤을 춰도 되고 이게 여자가 뭔가를 지휘를 해도 되고 한복을 입으니 어색함이 없는 거죠. 한복이라는 것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맞아야지 어울리는 거지 뭔가 하나만 빠져도 안 어울리는 옷이 한복이에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게 한 번에 쑥뚝 자르는 짓거리는 하지 마라. 그 머리를 갖다가 왜 카트 치잖아요. 카트 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편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왕실에서 편한 것 때문에 카트 치는 법은 없어요. 이게 편한 거를 누가 찾느냐? 일꾼들이 편한 걸 찾죠. 근데 내 시중을 다 들어줄 사람이 있고 하는 건 지도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불에 머리를 시원하려고 자르는 게 아니고, 또 만지기 쉬우려고 자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잘 만지면 네가 할 거라고 머리 만지는 것밖에 더 있거든. 뭐 일을 시키기를 해. 옷도 잘 가꾸고, 매무실을 가꾸고, 그리고 품위 있게 밖에 나가기만 해도 아래 사람들이 기운이 살아요. 내가 품위 있게 나가면 기운이 산다. 스승님이 왜 요새 이 옷을 지금 정장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겠어요? 나는 누더기를 입고 나와도 하나 거침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입고 나오면 당신들이 기가 죽어. 거러지한테 공부를 배우니까. 근데 품위를 어느 정도 갖춰갖고 딱 하니까, 어째 조금 그래도 살죠. 요런 거거든.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그게, 스승님 의복은 어떤 의복이냐면, 남을 가르치기 좋은 의복이지, 일하기 좋은 의복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한복은, 제대로 갖춰 입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다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 우리 한복을 지금의 우리한테 맞게끔 잘 이렇게 염해서 입으면 이끄는 사람들로서는 기가 찬 옷입니다, 이게. 근데 일꾼이 입으면 큰일 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입을 때 밑에다가 이만큼 쪼라매고, 뭐 이렇게 흙에 굴러도 되는 그런 거를 입잖아요. 이게 머슴들, 또 뭐 이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 의복이 다르죠. 예, 머리는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고, 한 볼에 그냥 셀 갖다 밀지 말고, 이제는 조금 다스릴 때가 됐어요. 앞으로 진짜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지도자로서 일할 때는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게 갖췄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돼. 하자마자 바로 뽀글이 안 하거든요. 아 놓고 나면 뽀글이 해요. 왜? 알을 내가 키우니까. 땀도 나지, 감기기도 하지, 저 아가 자꾸 요래갖고 쟤 뜯어샀지, 이러니까 짧게 해갖고, 이렇게 뽀글이 해갖고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알아야지. 그래서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이게, 우리가 조금 이게 그 기운이 차고, 개하는 집안이고, 경제를 이루는 집안에서는 애를 내가 키우면 안 돼요. 그래, 중산층이 되면 애를 내가 키우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유모가 되고. 애 엄마하고 유모하고 부인은 다른 겁니다. 근데 네가 유모가 되고 가정주부가 되면 이거 뭐야? 파출부. 파출부들이 하는 일을 하잖아요. 가정 일을 하면 파출부가 하는 일을 하고 유모가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머슴들이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요런 걸 다 하니까 너는 절대로 윗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급 이상이 되면은 좀 더 봉급도 그대로 어느 정도 되고 뭔가 또 경제가 되잖아요. 되면은 이런 좀 좌절구대한 일은 누굴 데려서 써야 돼요. 그리고 너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공부. 무슨 공부? 앞으로 우리 남편이 성장을 할 테니까 나도 내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남편이 이루고 나면은 나도 같이 내조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네가 그러면 남편을 이래 좀 질적으로 앞으로 갈 사람을 만나지 말든지 같이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이게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이 돈 나가는 거 아까워갖고 셀이 갖다 모으지 말고 그 돈은 나중에 다 오니까. 나는 공부를 하고 지적인 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 대신 이렇게 못 배우고 일거리를 찾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그런 일을 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도 윈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뭔가 이거 착각을 하고 있어. 이런 공부도 이제는 지도자 공부들을 이제 따로 해야 돼. 앞으로 무슨 이거 나는 뭐 실패를 했더라도 인자 만나면 진짜로 뭐 부장 이상 만날란다, 사장님 만날란다 이렇게 하면 네가 앞으로 사장님 부인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되고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 조건들이 있는데 네가 갖추었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안 그러고 사장님 만났다 조금 있으면은 또 바람 피우고 니는 또 이래 퇴출 당해요. 퇴출. 응? 사장님 부인 아무나 한단 말이에요?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제 내가 그거 다 풀어줄 테니까. 정확하게 풀어주면 너는 왜 이혼 당했는지 답이 딱 나온다니까. 왜 식은 밥인지 찬밥. 왜 같이 사는데도 나는 맨날 무시받는지 답이 나와요. 요거 정리해야 돼 이제 앞으로.